오늘도 930 투자전략실로 시장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오늘은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시장 여전히 변동성을 보이며 또 빠르게 순환매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료에 이어서 엔터주까지 순환매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다음의 시장의 주도주는 뭘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송동현 대표는 시장의 주도 업종을 뭐라고 보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오늘 자세한 얘기 들어볼게요. 네, 빨라진 순환매 장세 속에 다음 업종은 자동차가 주도주가 될 거라고 보시나 봐요. 일단 주도주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우선은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앞으로 좀 쉬어가는 업종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좀 자동차가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이제는 좀 네. 올라갈 차례와 타이밍이 좀 올 올 것 때가 같다. 됐다. 이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에 시장이 그러면은 어떻게 좀 빠르게 순환매가 진행이 됐었나요? 네, 한번 좀 살펴본다면 네. 현재 지수가 계속 이제 박스권 정체를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이제 다소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도주가 이제 부재를 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가 지수가 빠지진 않고 계속 정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업종끼리 순환매가 이제 돌겠죠. 그래야 지수를 유지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5월달을 이제 순환매 장세다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일단 5월달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업종별로 좀 다르게 종목이 고르게 올라간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료 업종 그리고 이제 엔터주들이 또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좀 상승세가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초부터 살펴본다면은 5월 초는 정말 경기 민감주의 한 주였다라고 볼 정도로 이 철강 업종 그리고 조선 업종, 운송 섹터 등이 강세를 좀 보인 그런 한 주였고요. 네. 둘째 주는 또 달랐습니다. 또 의약품 업종이 강세를 흐름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섬유, 의류 같은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고 또 은행주 역시 강세 흐름을 보인 한 주를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셋째 주는 또 다른데요. 또 필수 소비재 같은 이런 업종들이 좀 반등을 보였고, 커뮤니케이션 같은 이런 관련주들이 또 업종 강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5월 달의 특징이 한 주마다 다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환매 장세다. 다음은 어떤 섹터인가라는 그런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다시 한번 경기 민감 섹터에서 좀 돌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보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주라든지 철강주 같은 경우도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다가 포스코 같은 경우는 또 어제 또 강세를 어제가 아니고 이틀 전에 또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분석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만큼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해서도 아직 그 가격에 대한 상승세가 좀 남아 있고 그리고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여전히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라고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비 심리 관련해서 또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항공, 호텔 같은 업종도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은 좀 4월 달에 거의 피크를 찍은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 멀리 본다면 물가 상승은 조금 둔화되면서 다시 한번 금리가 하향 추세로 간다라는 분석이 나올 경우는 역시나 성장 업종에 대한 관심세가 좀 볼 수가 있겠죠.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같은 업종도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섹터를 좀 살펴보니까 반도체가 조금 추세가 아직까지는 회복이 많이 덜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현대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가 좀 더 그 차트 기준이라든지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는 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돼서 자동차가 미국적으로 투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자동차 위주로 이번 한 주는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 의견입니다. 자동차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최근에 지표들을 보니까 판매는 잘 되고 있는데 생산 쪽이 살짝 문제인 건지 어때요 그러면 분위기는? 자동차 업황을 좀 살펴본다면은
보면은 저 전반적인 기초 체력은 회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5월에서 1일에서 10일의 수출 데이터를 본다면은 이 125억 불로 전년 대비 81%의 수출이 증가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자동차는 전년 대비 354% 정도 수출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자동차 부품 업종 역시도 거의 300%에 육박하는 수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펀디멘탈은 좋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바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굉장히 심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사전 계약은 엄청난데 판매 수가 엄청 적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 우려가 좀 자동차 업종을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질 수가 있겠고 네. 역시나 현대차 같은 경우도 거의 막 3개월째 박스권 흐름을 보일 정도로 일단은 회복이 덜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렇지만은 과연 이게 끝이냐? 그건 아니라 보여지고 있고요. 5월 이후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이슈가 좀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업황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또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송동현 대표가 자동차 업종이라고 콕 집어준 만큼 대표되는 종목들을 저희가 또 만나봐야 될 텐데 먼저 종목은 현대차로 골라봤습니다. 뭐 아이오닉 5 얘기도 해주셨는데 뭐 최근에 뭐 현대차도 생산 차질 문제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뭐 실적 측면에서도 딱히 문제는 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슈가 가장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이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대차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이제 국내 자동차 제조 판매 업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가장 주안이 되고 있는 점은 바로 전기차 아이오닉 5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전 물량이 거의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거의 막 4만 대 육박하는 그런 사전 계약 개수가 나와서 이제 기대감을 형성을 시켰죠. 근데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갑자기 공급 사태가 빚어지면서 이 아이오닉 5도 생산 차질 문제를 빚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오닉 5는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그대로 적용한 지금 최초 현대차의 전기차 eGMP를 장착한 전기차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이제 기존 자동차의 반도체의 개수가 거의 약 2배 이상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차량용 반도체에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생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요. 사전 계약 물량은 약 4만 3천여 대 정도인데 지금 인도가 된 게 200여 대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지금 생산 차질이 빚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현대모비스에서 납품하고 있는 구동 모터까지도 현재 납품 지연이 되고 있는 사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 계속 차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까지는 이제 현대차가 그동안 정체됐던 이유였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회복 국면으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모멘텀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이제 제네시스 전기차 플랫폼이 적용된 G80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 제네시스 G80 전기차 모델이 유럽과 중국에서 굉장히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이제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자동차 업종 대부분 지금 고급 프리미엄 차량에서 판매 대수가 높아지고 그 질적인 이익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제네시스의 판매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유럽과 중국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된다면 또 실적 회복에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 반도체는 언제쯤 해결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 공정 전환이 소요되는데 바뀌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5월이면은 약 6개월 작년 12월부터 약간 문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6월 정도가 되면 이 공급 이슈가 점차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돼서 미리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이벤트로는 역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미국 쪽에 투자가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지금 미국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준비를 한다라고 아니, 하죠. 얼마 전에 13일이었나요? 현대차 네. 그룹이 뭐 수소 인프라, 뭐 전기차, UAM 등등에 뭐 8조 가량 미국 현지 투자한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이번에도 이제 현대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네. 뭐 반도체, 2차 전지 등등이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핵심 의제로 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투자가 이어진다면은 또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서 전기차 판매량까지 미국 현지에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자동차 업종 하면은 대표되는 종목이 네. 현대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첫 번째 관련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우선은 별점은 4점 일단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대차
대표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업종이긴 하지만 일단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어떤 시총이 거의 4조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좀 유연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그 가볍고 좀 현대차 왜냐하면 자동차 업종이 좋아지면 이 관련된 이 수직 계열화가 되긴 모든 업종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좀 더 작고 좀 변동성이 좋은 그런 종목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안정적인 측면도 좋지만 어쨌든 네. 좀 적극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좀 4점을 좀 부여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볼게요. 진짜 주가 오랜 기간 동안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현대차도 나쁘지 않은 것이 정체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네.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주가가 현재 61선 근처에서 주가가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처져 있는 상황이어서 자동차 업종은 좀 더 그래도 반도체보다는 나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어서 미국 쪽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결과를 좀 봐야겠지만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주가가 조금 61선이 거의 그 하나의 기준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를 회복하게 된다면 중기적인 회복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좋게 보지만 오늘 이 주제 안에서 탑픽 종목은 아니다라고 살짝 스포를 약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에 그 종목이 공개가 될 것 같고 저희가 오늘 자동차 업종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얘기도 곁들여야 되잖아요. 그 네. 안에서 관련주로 SK이노베이션을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최근에 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 이쪽도 조금 조용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향후 미국을 중심으로 고성장 모멘텀이 또 존재하는 섹터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전기차 2차 전지 쪽을 좀 살펴본다면은 네. 지금 가장 좀 위협이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CATL 같은 이런 업체라든 중국 업체라든지 네. 그다음에 신생 업체 그리고 자동차 완성차들이 내재화를 직접 생산하는 그런 문제가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은 이 중국의 CATL이라든지 유럽 신생업체는 단기 위협은 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 마진 압박이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연구개발 실적, 앞으로의 투자 규모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위협은 되는 건 맞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한국 업체들에게는 기회가 많다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이제 유럽 내에 그 LG 화학을 비롯한 우리나라 3사의 마켓 쉐어 비율이 70%입니다. 그만큼 강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협적인 부분들은 좀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역시나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체에게는 계속적인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다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유럽 진영에서도 뭐 계속 내재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투자 규모를 10년 동안 비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한국에 비해서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훨씬 크다라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위협적이진 않다.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많은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오늘은 분석해볼 종목이 바로 이 SK이노베이션입니다. 뭐 정유 사업과 배터리 사업 부문이 있겠지만 오늘 주제가 또 자동차 업종인 만큼 배터리 사업 위주로 성장성을 또 따져볼 텐데 오늘 이제 또 뭐 관련 뉴스도 있더라고요. 포드와 조인트 벤처 설립 얘기도 있고 좀 저희가 요목조목 따져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네. 포드 합사 문제도 참 웃긴 것이 네. 내재화를 선언했지만 결국에는 합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제가 앞서 드린 우려는 좀 우려에 불과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 부분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SK이노베이션은 정유 부분은 조금 제가 얘기를 제외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우선은 전반적인 이익은 좋습니다. 현재 1분기 영업이익이 일단 정유 부분과 합쳐서 전반적으로 흑자 전환됐다라는 것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전기차 부분으로 봤을 때 배터리 부분은 현재 현대차의 공급사로 선정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eGMP 관련한 1차 물량이 공급이 현재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이 확대가 됐고요, 실제로. 근데 다만 지금 신규 공장이 초기에 증설된 만큼 그 비용이 반영이 돼서 배터리 부분은 적자로 전환된 상황이라는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향후에 가면 갈수록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LG 화학과의 소송 문제도 좀
해결이 됐다는 것도 좋은 이슈죠. 그린본드의 된 발행과 그다음에 페루 광산을 매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루브리컨트와 그다음에 SKIT가 이제 얼마 전에 상장을 하면서 지금 그 합의금에 대한 비용을 다 마련을 한 상황입니다. 4조 원대 이상의 지금 합의금과 그다음 투자금까지 마련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좀 해소가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생산 기준에서는 3사 중에 가장 빠르게 현재 성장을 하고 있는 배터리 업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연평균 약 40%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또 4분기 그 수주 기준으로도 거의 550기가와트 약 70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삼성 SDI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수주 잔고도 탄탄히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소송 리스크가 없어졌기 때문에 추가 수주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 계속 전기차 시장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도 조지아 공장에서 제3, 4공장 추가의 증설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문재인 대통령도 네. 들른다면서요? 네, SK 네. 이노베이션 공장에 들려서 여러 가지 투자 얘기를 하겠죠. 저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전기차 확대 지금 정책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절대 지지 않겠다 이런 의지까지 표명하는 맞아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모두 좀 긍정적인 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아요. 바이든 대통령도 현지 시간 18일이었던 네. 것 같아요. 포드 공장에 방문해서 이제 픽업 트럭 직접 몰면서 자동차 산업의 네. 미래는 전기차다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했는데 오늘 근데 SK 이노베이션의 포드와 합작사 그 설립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또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네요. 네, 지금 뭐 코스피 자체가 약간 둔화되고 있는 조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오늘 좀 그 배터리 쪽이라든지 뭐 바이오 이런 성장 업종들에 대한 조금 약간 조정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떤 악재가 꼈기보다는 일반적인 그냥 조정세라고 저는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차트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21선 주가가 위로 뜬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별점을 저희가 들어보고 기술적인 네, 흐름까지 알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별점 몇 점일까요? 저는 이제 5점 부여했습니다. 오, 많이 주셨네요, 별점. 왜냐하면 네. SK이노베이션이 3사 배터리 회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됐습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네. 사실이고요. 여전히 2조 5천억, 3조도 아직 회복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2차 전지의 어떤 중기적인 어떤 상승세와 정책적인 모멘텀이 합쳐지면 분명히 또 기회가 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 볼까요?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주가가 이제 다른 회사들은 아직 회복을 많이 못했는데 SK이노베이션은 그래도 21선 위로 주가가 현재 뜬 상황에서 점차 정배열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 위치로도 좋고 매수 위치로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은 평점 5점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별점 5개 주셨지만 오늘의 공략주는 아닌 거죠. 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저희가 현대차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좀 스포를 해주셨어요. 네. 조금 더 가벼운 종목으로 한마디로 좀 주가의 상승폭이 좀 가파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자동차 업종 내에서 네. 나는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뭐 사적인 얘기로 뭐 네. 어제 새벽 1시까지 뭐 종목을 찾았다 뭐 이렇게 어필을 아까 네. 방송하기 전에 하셨던데 어떤 종목일지 종목을 들어볼게요. 그래서 그런지 참 잘 나가네요 지금 주가가. 아쉽게도 네. 좀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았는데 네. 자 우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종목명은요 이제 화신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네. 또 주가가 굉장히 강한 종목인데. 예, 네. 장 초반만 해도 약했는데 어느 순간 지금 뭐 7%대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네. 자 화신은 자동차 셰시 그 차체 부품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휠 고정을 하는 암류 그리고 이 암을 고정하는 멤버라는 그런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 네. 고객이 현대기아차입니다. 현대기아차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 전기차 플랫폼 셰시 업체로 성장 동력이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분기 매출 전년 대비 31% 성장, 영업이익도 역시나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성장이 되고 있는 현 상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특히 전기차와 그다음에 SUV가 성장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기대서 화신도 약 30% 이상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오닉 5라든지 그다음에 아이오닉 6, 그다음에 기아차의 EV6, 그다음에 니로 이런 자동차의 이제 셰시 부품이 현재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수주도
수주도 아니고 납품이 될 예정이고요. 네. 2022년부터 미국의 폭스바겐 미국 공장에 이 MEB 플랫폼에 또 이런 셰시 부품들이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전기차용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기아차와 동시에 또 미국에 진출한 업체입니다. 이 성호 하이텍과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성호 하이텍은 약간 미국에 같이 동반 진출하지 않고요. 그 같은 부품을 생산하는 화신이 이제 진출하면서 미국 이 전기차 남부 전기차 생산에 또 하나의 어떤 매출처를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진출에 따라서 이 배터리 모듈의 사업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배터리 모듈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의 전반적인 대세는 뭐냐면 경량화예요. 그쵸. 예, 경량화입니다. 그래서 이 경량 흐름에 따라서 이 배터리 모듈도 이 화신이 대체를 하고 있는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까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점 먼저. 별점은 5점입니다. 네, 별점 5점. 알겠어요. 네. 투자 매력도 화신 별점 오늘 5개 주셨습니다. 네, 기술적인 흐름 바로 볼게요. 네, 그럼. 자동차 업종들로 점차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데 화신 같은 경우는 네. 좀 더 빠르게 다른 자동차 부품 업체에 비해서 차트도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5월 13일부터 정배열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14일 날 또 계속 우상향을 해주고 그다음에 5월 18일 날 또 5일선 지지를 해주면서 오늘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는 모습입니다. 전고점을 6,000원 선이 중요한데 이 부분을 돌파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자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돌파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신규 매수 관점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목표가 1차 목표가는 7,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손절 가격은 4,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밸류에이션 측면도 현재 PBR이 거의 뭐 1배 미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밸류제적인 측면에서도 괜찮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주가 흐름이 너무 강해서 네. 좀 따라잡기는 오늘 같은 날 부담스러운데 근데 어때요? 네. 오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고점을 단기적으로 돌파할 때 추가적으로 단기 상승세가 더 나와주기 때문에 사실 네. 오늘 자리가 조정을 받았으면 안정적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인데 차트가 이렇게 전개가 될 경우는 빠르게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한미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자리에서도 분할 매수를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날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자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7,000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다음 시장의 주도 섹터, 다음 시장의 반등을 또 주도할 섹터 뭘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송동현 대표가 자동차 업종을 오늘 꼽아주셨고요. 그에 관련되는 종목들 저희가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종목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네, 완성차 업체 대표되는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오늘 송동현 대표 별점 4개 주셨고요. SK이노베이션 그래도 이 3, 4 가운데서는 또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과 함께 별점 5개 주셨습니다. 오늘 송동현 대표가 공략주로 직접 가져오신 종목은 화신이었습니다. 투자 매력도 별점 5개 만점과 함께 목표 주가는 7,000원으로 가격 전략을 잡아주셨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